자, 단기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신축 대외 빌라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생각을 안 했어야 됐나요? 영끌은 지향하고 싶은데 아파트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빌라 같은 경우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는데 구축 빌라 중에서 진짜 가격이 괜찮다. 진짜 가격이 거의 안 올랐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평생 실거주할 거다. 이런 느낌이라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신축 같은 경우는 이미 거품이 있고, 근데 문제는 신축 가격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구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아파트가 빌라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일조권 침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또 주차 문제. 주차 문제는 진짜 아파트 빼고는 다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아파트도 심각한데 사실. 이런 거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또 뭘 조심해야 되냐? 위험해요. 필로티 구조로 많이 돼 있는데, 필로티 구조 뭔지 아시죠? 여기 1층에 이렇게 1층 없고 2층 붙어 있는 거. 1층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근데 이 필로티 구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지진 났을 때, 우리 저기 포항 지진 났을 때 빌라 필로티 구조도 작살난 거 보셨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사실 지금은 빌라도 별로예요. 사실 지금은 이제 빌라에 대해서 인식이 워낙 안 좋고 황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평생 거기서 사실 거면은 괜찮은데 내가 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갈아탄다든가 하실 분들이라면 빌라는 진짜 안 팔린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막 빌라 가격 올라가고 이러고, 빌라 가격 올라가는 구조 간단해요. 여기 2억짜리 빌라가 생겼어요. 근데 요 옆에 2억 3천짜리 신축 빌라가 분양을 하면은 여기도 다 2억 3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저 아시는 분 이야기인데 한 1억 9천 정도에 빌라를 사셨다, 실거주로. 근데 이사갈 일이 생겨서 요거를 팔려고 하는데, 언제 샀냐면 2016년인가 2017년쯤 사셨을 거예요. 신축 빌라 구조로 되어 있고 엘베 있고 밖에 문도 있고. 근데 문제는 저기 화곡동 여기인데 이 상 가격 그대로 내놔도 지금까지 안 팔린다. 요거 보시면은 답 나오죠. 절대 팔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에 구축 빌라 같은 경우 그렇게 가격 띄우기 할 때가 있어요. 전세 비싸게 해가지고 가격 띄우기 한 다음에 올려치기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험하죠. 사실 빌라는 서울이라도 2, 3억 하는 빌라는 비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하셔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지 말라는 아니지만 신축은 사지 마시고,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근데 막 신축 못지않게 비싸다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마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빌라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 뒤에 재건축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빌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댓글 남겨봅니다. 맞벌이 서울에 전세로 사시는 30대 부부시고요. 열심히 모은 2억 5천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니 레버리지로 아파트로 가라는 조언과 빚지 말고 큰 평수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안정감을 찾아라 라고 있는데, 아까 거기서 지금 이어진 건가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0대 부부시면요, 서울이죠? 그러면은 한 2027년?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측으로는 한 2027년쯤에 아파트를 그때 매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한 70대,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면 빌라를 사셔도 괜찮은데, 큰 평수 빌라를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앞으로 내가 하면서 어떤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자녀 계획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그게 좋죠. 보통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교를 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차를 구매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면은 앞으로 좀 미래가 기신 분이니까, 앞으로 그래도 30대면은 그래도 한 20년 이상 경제활동을 더 하시면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고, 그럼 그때 더 좋은 집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빌라가 안 팔린다, 이렇게 되면은 좀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뭐 딩크시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로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인 이유는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잘 맞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인 게 뭐예요? 인터넷 강국, 배달 강국, 이런 것들이 왜 강국이냐? 아파트가 있으니까. 선 하나 쭉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달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 무슨 스트리트 몇 단지 해서 무슨 몇 번지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여기 저기 라 아파트 1동 507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배달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되게 편의적으로 구조가 많이 지어졌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사실 단독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유독 더 강력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빌라는 노후화됐으면은 다 자기 돈 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라이트하우스는 주거 막 구조나 이런 걸 깐다,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까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개판으로 짓고 있는 건설사를 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그렇게 많이 깠는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쉬쉬하죠.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지하주차장 무너졌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났고, 그 전에 저기 외벽 무너졌네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그 전에 사실 그런 건 안 나왔을 거예요. 기사가 많이 안 됐던 게 뭐 예를 들어서 통뼈 아파트 이런 것 정도로는 많이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저기 시멘트나 그 다음에 이제 소음 방지 이런 것들 누락된 거는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게 문제인 거고, 또 라이트하우스가 지역을 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을 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지역을 까는 게 아니라 이래서 소득 수준이 이 정도이고 여기 그 생활 수준이 이 정도이고 상가 상권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무슨 몇 억씩이나 받아 처먹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가다 오해를 해요. 우리가 뭐 저기 지역을 깠다, 모든 지역을 다 까고 있다. 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합당한 가격이 있는데 그거 대비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그 가격을 까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돼요?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있죠. 이 사이클이 다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령화 시대에다가 디레버리징 시대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때 사지 말고 요때 사라. 왜냐면 요 갭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은 10년 이상 10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갭이다. 그러니까 요때 사놓고서 다음 때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실거주는 어차피 또 올라가도 팔 거 아니고,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느냐 5억짜리 집을 사느냐인데 1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내가 계속 소비 줄이고 대출 많이 내가지고 갚는 것보다 5억짜리일 때 사는 게 낫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빌라나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빌라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가 비싸. 그래서 빌라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그 차익만큼 더 다른 것에 누리고 살겠다, 혹은 그 차익만큼 그 아파트는 뭐 34평 들어갈 걸 여기는 빌라는 50평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차 없고 뭐 자녀 없고 혹은 자녀가 다 지금 장성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안 쓰고 빌라에 살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대 부부다 60대 부부 정도라면은 저는 빌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30대 부부시라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저기 굉장히 근로소득을 올릴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여러가지, 혹은 굳이 뭐 저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하죠. 또 주식 외에도 다른 투자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집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차를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아파트가 훨씬 구조가 좋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시는데 문제는 새 아파트는 많이 위험하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도 이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또 오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요 사이클의 요 고점은 2018년 11월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데드캣 바운스 나요? 이게 2019년 하반기고. 근데 문제는 이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낮춰버리면서 이렇게 튀었어요. 오버슈팅 돼버렸죠. 그러면 오버슈팅 돼서 요 부분이 빠진 거예요. 2022년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요만큼의 하락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올라간 게 언제부터 올라갔냐면은 저기 늦어도 2015년 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원래 2018년까지 한 정도 폭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아니고 저점이 2013년이니까 2014년부터 올랐다고 하면 5년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더 올랐죠. 올라간 게 7년이요. 떨어진 건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저기 일시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 앞으로 한 4년은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한 4년, 적어도 4년 더 떨어질 거다. 그러면 26년, 27년 정도 되는데 요때쯤 구매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요걸 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해서 아파트를 간다.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 더 모으셔가지고 그때는 레버리지 많이 안 받고도 사실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돈 벌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 구입 가능 지수, 요것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안 나오고 2009년 데트캡 바운스 났을 때가 10대였어요. 10대. 그러다가 한 40대까지 올라갔고 요게 지금 2.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해서 5.0이에요. 즉 이거 중위 가격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100명 중에. 중위 소득을 올리면서 중위 가격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지금 안 올라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젊으시니까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보셔라. 다만 지금은 거품이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4년 더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한 3년은 갈 거예요. 3, 4년 정도는 더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한 임차를 한 2번 정도 더 사시다가 저점에 가까워졌을 때 매입하시는 거. 정상적인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